결국 이번에 유혹을 못 견디고 11인치 나노 텍스처, 게다가 화이트 매직 키보드. Hi guys, 고나고입니다. M5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사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전작인 M4와 비교를 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후면에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더 바랄 게 있었나 싶었던 성능 부분에서 이번에 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2기가 램이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용량 선택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변화점 위주로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M5 적용으로 인한 성능 중심의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애플은 이번에도 M1을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AI 연산 성능은 최대 4배, 레이트레이싱 기반 프로 렌더링은 6.7배, 그리고 영상 트랜스코딩은 6배고요. AI 기반 비디오 업스케일링은 무려 3.7배나 빨라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M1이긴 하지만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M4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하더라도 향상폭이 꽤 큰 수준이고요. 실제 이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 게 자주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약 8분짜리 영상을 프로레스 HQ 포맷으로 추출했을 때 M4 아이패드 프로는 52초가 걸렸고요. M5는 46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량 때문에 실제 유튜브 영상 작업에서는 H264 포맷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4분 3초에서 3분 24초로 단축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숫자적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타임라인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둘 사이의 성능 차이는 더 크게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 M5 칩이 적용이 되면서 더 빨라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구조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 개선 덕분에 메모리 대역폭은 약 30%가 증가했고요. 스토리지 속도는 이전 세대 대비 약 2배 향상이 됐고,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본 모델부터 이제는 12기가 램이 탑재가 되면서 256기가와 512기가 모델에서도 12기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프로세싱 안정성과 멀티태스킹이 또 그만큼 훨씬 여유로워지게 되겠죠. 사실 이쯤 되면 아이패드에서 긱벤치 돌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서 성능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히 체크해보면 긱벤치 점수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싱글코어의 경우 M4 대비해서 약 5%, 멀티코어는 약 7% 향상이 됐고 GPU 메탈 스코어는 6%가량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스코어의 상승폭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 메모리 대역폭과 AI 연산처럼 병렬 연산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실제 속도 차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애플 자체 설계 모뎀 N1과 C1X가 탑재됐다는 점,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0을 지원하고요. 셀룰러는 C1X 모뎀이 담당을 하게 돼요. N1 칩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데 다만 여기서 수신 감도와 속도 그리고 효율성까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보다도 데이터 속도는 50%, 전력 효율은 무려 30%, 심지어 발열 제어까지도 강화됐어요. 이렇게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패드, 그리고 아마 다음 스텝으로는 맥북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맥북 셀룰러 시대를 애플이 열지 않을까 싶은데, 통신칩을 자체 통합하는 애플 로드맵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곧 가까운 시기에 애플의 첫 맥북 셀룰러 모델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애플이 좋아하는 표현 있죠.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1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M5 모델의 경우 실제 사용을 해보면 배터리 효율이 좋아져서 체감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간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USB-C PD 3.1 기반 고속 충전으로 40W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30분 만에 50% 충전 가능하고요. 아이패드가 배터리 용량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충전 속도가 다른 기기하고 좀 차이가 나서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얼추 배터리 충전 패턴을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만년 13인치 유저로 항상 큰 사이즈의 태블릿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태블릿에서는 사실 선호도보다도 사용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주로 하는지에 따라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13인치에서 11인치로, 그것도 이번엔 나노 텍스처 옵션으로 갈아탑니다. 게다가 금방 더러워져서 다시는 화이트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화이트 매직 키보드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때 종이 질감에 좀 빠진 적이 있어서 필름 이것저것 붙여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특유의 뿌연 화면이 좀 싫어서 금방 떼어버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깨끗한 화면이 최고다 하고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애플의 나노 텍스처 옵션이 지난 모델부터 들어오면서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유리 표면 자체를 나노 단위로 깎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매트 필름이나 안티 글레어 코팅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표면 위에 코팅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빛 반사를 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화면이 살짝 뿌옇게 보이면서 입자감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애플의 나노 텍스처는 코팅이 아니라 가공된 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 번짐 없이 반사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종이에 인쇄된 이미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애플 펜슬로 막 필기를 해보면 사각거리는 그런 종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매끈한 유리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 봤을 때도 제가 이게 가장 흥미로웠는데,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베젤은 유광, 화면은 무광 딱 나누어지는 게 보이죠. 애플은 애써 일체형 느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질감 차이가 확연히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화면을 켰을 때 반사 없이 또렷한 느낌이 더 인상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부신 야외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노 텍스처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조명이 많은 촬영하는 공간에서도 스탠다드 글래스보다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물론 스탠다드 글래스 쪽이 블랙 표현이라든지 채도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 텍스처는 단순히 빛 반사 줄이기 옵션이라기보다는 장시간 화면을 보는 사람에게 눈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고급 디스플레이 선택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필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의미는 근데 싹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정 그대로 쓸 준비가 된 사용자들에게만 추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실내 위주로 사용을 하거나 보호 필름을 반드시 사용하는 유저라면 스탠다드 글래스가 훨씬 현실적이면서 아름다운 선택지죠. 그리고 이번에 외부 모니터 연결 시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존 60Hz 제한이 풀리면서 아이패드의 그래픽 경험을 외장 모니터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현재 살짝 들리는 루머에 따르면 애플이 곧 120Hz 지원 신형 디스플레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 그 시너지가 기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 가격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해 M5 아이패드 프로는 누가 사면 좋을까? 제 생각에는 M4에서 넘어올 필요는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M4 아이패드 프로는 여전히 너무나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이번 리뉴얼된 성능이 그렇게 절실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데 M1 이하 세대를 사용 중이라면 딱 M5로 넘어오기에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모델은 그냥 빨라진 것도 좋지만 M5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AI 연산 성능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AI 관련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M5 아이패드 프로로 이것저것 또 열심히 써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아이패드 유저라면 반드시 알고 쏙쏙 써먹어야 하는 OS 기능들, 최근 공개 베타 4번째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서 새로운 기능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